화요일 오전장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후이즈고트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000피가 간다 했었는데 이번 주 내에는 진짜로 될 것 같으니 설레는 마음이 드는데요. 좀 들뜬 마음을 안고 오늘은 또 어떤 특징주 가져와 주셨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SK하이닉스 오늘 반도체가 또 강하죠. SK하이닉스도 사상 최고가입니다. 25만 원을 넘어섰는데 또 보니까 SK하이닉스는 좀 살 걸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팔지 말 걸 가지고 있을 걸 좀 이렇게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연내 28만 원 목표가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29만 원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올해 안에 30만 원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삼성전자도 좋고 하이닉스도 좋죠. 어제는 삼성전자가 좀 쉬었는데 어제 이어서 SK하이닉스가 이제 양봉을 뽑고 있는 중인데 여전히 이제 HBM4에 대한 기대감, HBM 성장세는 더 지속될 거다. 최근에 이제 HBM 전문가들 얘기하기로는 향후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HBM이 지속적으로 더 발전할 거다. 지금 이제 HBM의 통로죠. 이제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 여러 단을 쌓아서 중간에 이제 IO라고 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1024개입니다, 지금. 근데 그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기술력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되겠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칠 텐데, 지금 SK하이닉스가 누가 보더라도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고,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럼 삼성전자는 왜 그러냐? 예, AMD가 어제 폭등했잖아요. AMD가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샘 얼트만 같은 이제 AI 관련된 것들, AI 쪽에서 이제 열심히 투자하시는 분들이, AMD 거를 많이 쓰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좋아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거기 HBM3 12단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알려지면서 삼성전자도 오늘 같이 이제, 오랜만에 같이 좋아지면서 반도체 소부장까지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는 그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까지 전반적인 훈풍이 번지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지금은 또 많이 올라왔잖아요. 사상 최고가니까. 그렇다면 또 삼성전자에 좀 접근하기에는 그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또 괜찮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차트상으로 그럴 수 있는데, SK하이닉스 추세는 이미 좀 나온 걸로 보이고요. 지금 자리에서 추격 매수는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대형주라는 게 항상 이렇게 가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쉬니까,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한 5일선 조정 나오면 충분히 매수해 보셔도 된다. 그럼 이제 보통 5일선이 요즘에 형성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한 24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만 조정이 나와도, 저는 매수를 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안에 30만 원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24만 원대 조정시 매수 전략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두 번째 특징주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네, 이번에는 BHI입니다. 마찬가지로 신고가고요. 이 조선과 방산 그리고 원전까지 나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왜 없지? 이런 불안함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조방원 없으면 주식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주식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최근에 이제 조선, 방산, 원전이 핫했죠. 핫한데 일찍 팔고 나와서 다시 못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예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BHI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주로 묶여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오늘 올라온 거는 오늘 이제 갭 상승했다가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죠. 이제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가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고 하는 이제 SMR 기업이 지금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여파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방산은 로키드 마틴이 오히려 어제 빠졌거든요. 빠지면서 오늘 방산이 좀 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영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HI는 사실 원전 관련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은 발전 기자재 업체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보일러, 이제 열 교환기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LNG 쪽으로, LNG 복합화력 발전소 쪽으로 지금 워낙 그 수주량도 많다 보니까 실적 베이스로 보면은 가장 안정적인 중소형 기업이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를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원전뿐만 아니라 발전 전반에 대한 이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BHI 같은 경우는 두산에너빌리티보다는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파르진 않습니다.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11선 안쪽으로 좀 들어와 준다,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한번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보다는 한 42,000원 정도 때까지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접근해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 앞으로 이제 원전이든 전력 수요든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면 발전 사업에 대한 매력도는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실적도 좋은 BHI 조금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까지 받쳐주고 있는 BHI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당장 따라잡으시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또 세 번째 종목으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산일전기입니다. 이 전력 설비 쪽이 또 어제부터 또 강했어요. 이 대미 수출이 540% 급증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부터 이미 급등을 했는데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참 주식 투자하기 좋은 나라인 게 열흘 단위로 수출 데이터가 나오죠. 예, 그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봤더니 370억 원의 이 전력기기가 수출됐다. 그 미국향으로 지금 증가하고 급증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열흘 데이터만 봐도 나왔는데, 그럼 6월 전반으로 보면 더 나올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알려지면서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고,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일렉트릭도 전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목받았던 신규 상장주 중에 하나였죠, 예전에. 그 산일전기라는 회사도, 나름 이제 전력기기에서는 기술력을 잘 갖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도 좀 차트를 보면 그닥 좀 무난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주봉 보시면 이 회사 거의 신고가 부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주보기 하고 있죠. 그래서 차트 모양은 현대일렉트릭과 되게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이런 쪽 무거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산일전기를 좀 접근해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력기기 쪽은 향후 아마 한 10년 성장세로 이어갈 걸로 보는데 주가는 그럼 한 2, 3년 좋을 수 있는데 작년에 좋았으니까 뭐 올해 내년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고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부터 내년까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렇다면 83,500원도 무난히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예, 뭐 저는 충분히 뭐 이 전고점 돌파할 걸로 보이고요. 근데 전고점 돌파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는 뭐 한 10만 원 이상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전고점은 또 빠른 시간 내에 돌파 가능하다 하셨으니까 또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마지막 특징주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이 가상화폐랑 지역화폐 쪽은 또 역시나 신고가 풍년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쪽은 또 오히려 진작 살 걸 늘 하는 후회지만 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가요? 일단 뭐 디지털 관련된 법안이 새로 이제 상정이 되면서 관심을 더 갖고 있는데 디지털 자산법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전 정부 때부터 STO부터 시작해서 이런 관련된 법안을 양당 모두 이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미뤄지다가 아마 신정부 출발하고 나서 이제 이번에 민병덕 의원 중심으로 해서 이게 발의가 되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뭐 그다음에 NFT, 그다음에 보안, 뭐 결제, 뭐 이런 종목들, 심지어는 삼성 SDS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굉장히 가장 NFT 쪽이라든지 뭐 코인 쪽으로도 다양한 자산을 갖고 있고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가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중소기업 중에는.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지금 최근 주봉 열어놓은 건데 3주째 올라오고 있죠. 예, 근데 이 회사가 주목은 계속 받았는데, 일단 그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서 좀 계속 통과된다 할 때마다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최고가는 2만 원입니다. 그래서 2만 원대까지 여전히 갈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중견기업 중에는 가장 그 STO가 확대된다라고 하면 가장 많은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호재가 뭐냐면 오늘 또 유독 강한 이유가 18일 날 자사 코인인 갤럭시아, 그러니까 GXA라고 갤럭시아가 코인원에 상장을 합니다. 지금 다른 거래소에서는 30%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자사 코인의 상장 이슈까지 같이 붙는다라고 하면 탄력은 조금 더 좋아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갭 상승을 했는데 그럼 이거 따라잡아야 되냐? 힘들겠죠. 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갭을 매꾸로 내려올 때 한 14,000원 밑으로 깨진다라고 하면 단기 접근도 가능하고 좀 나눠서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조금 길게 보셔서 한 2만 원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빠졌을 때 좀 사모으는 전략 대신에 이게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비중은 많이 높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10% 내외에서 5에서 한 10% 사이 정도만 이제 매수를 해보시는 거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 정책 수혜에 이어서 이 자사 코인 상장까지 호재가 겹쳐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가지 특징주 함께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대표님의 추천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인벤티지랩 또 이 비만 치료제 쪽이죠. 이 비만 치료제도 종목이 많은데 왜 인벤티지랩 가져오셨는지 또 궁금한데 지난달에 6만 원대까지 갔었다가 네. 또 좀 눌리더니 지금은 4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벤티지랩을 왜 가져 나왔냐면 지금 전에 한번 갖고 나왔던 D&D 파마텍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좀 커지고 있고 지금 바이오 USA가 지금 미국에서 열리고 있죠. 좀 있으면 또 20일 날 미국 당뇨병 학회가 열립니다. ADA라고 열리는데 그 학회를 별로 주목 안 했었는데 그전에는 지금 이제 당뇨 학회가 사실은 비만 치료제랑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거의 참여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인벤티지랩도 거기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USA 지금 참여하고 있고 또 ADA 참여를 하니까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들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거는 기술 수출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제 비만 치료제 장기 수용 플랫폼 펩트론과 비슷한 이제 서방형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또 경구형 플랫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플랫폼을 가지고 시장을 이제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인벤티지랩의 목표인데 기존에 이제 한번 그게 부각이 되면서 6만 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빠지긴 했지만 그러면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어? 라고 하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4,600억? 예, 그럼 어떻게 비싼 건가, 싼 건가? 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요즘에 1조 안 되는 바이오 기업은 굉장히 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들은 지금 다 기술력이 인정되면 대부분 1조 이상은 가고 있고 지금 펩트론이 지금 4조가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4조에서 5조를 바라보고 있고 알테오젠은 지금 20조가 넘은 지 꽤 됐죠. 그 얘기를 보면 인벤티지랩 추가 성장 여력 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ADA에서 발표한 내용이 또 좋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부각되면 주가는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D&D 파마텍 임상 이상 성공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상한가 갔죠. 네. 예, 그 상한가 가서 이제 1조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1조 한 2천억 됐는데 지금 D&D 파마텍도 한 2조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다들 기술을 평가하고 있으니까 인벤티지랩도 1조를 바라보고 지금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길게 보면 한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한 6만 원대 전고점 부근까지는 한번 재도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정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USA에 이어서 당뇨병 학회까지 또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대해보면서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6만 원 챙겨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4가지 특징주와 오늘장의 추천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후이즈고트 오늘의 주인공은 인벤티지랩입니다.